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들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들렌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들렌 이런 반죽으로 마들렌 외에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구움 과자들을, 이제 케이크이죠. 구움 과자 케이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짝꿍처럼 돌아다니는 마들렌, 휘낭시에, 또는 스콘, 이런 아이템들이 일반적인 카페의 이제 쇼케이스 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판매를 목적으로, 아니면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쿠킹 클래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들렌이 그만큼 많은 대중성을 띠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들렌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조개 모양의 마들렌 외에도 레몬 모양의 몰드에 뽑는 레몬 케이크, 그러니까 소형의 어떤 몰드에 다양하게 넣고, 또 다양한 맛을 넣고 다양한 맛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맛을 넣어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반죽인 것 같아요. 큰 모양의 어떤 큰 케이크들을 굽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케이크들도 구우면 구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볼륨감이 있는 케이크들은 거품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속이 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약간 뿌띠 사이즈, 소위 마들렌, 휘낭시에, 스콘 정도의 사이즈의 몰드에는 충분히 구워질 수 있는 그런 반죽 레시피이고요. 또 휘낭시에와는 달리 이제 태움 버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한 특유의 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어떤 재료들을 조합하더라도 그 재료들의 맛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반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만들 품목은 마들렌인데, 들어가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더 만들 수 있고 어떤 맛이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버터, 계란, 설탕, 가루는 이제 중력분이나 박력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박력분을 많이 사용하고요. 거기에 중력분을 넣으셔도 식감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아몬드 파우더가 들어가고, 또 이제 BP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탕과 소금, 다음 이제 조금 이제 수분감을 좀 더 유지시켜주기 위한 재료인 꿀이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휘낭시에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버터를 태우지 않고 그냥 녹인 버터를 사용한다는 점, 흰자가 아닌 계란 전란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휘낭시에는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아도 되고, 정말 넣는다면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고, 하지만 마들렌 반죽을 할 때는 베이킹 파우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점, 버터가 가루 양이 아몬드 파우더와 이제 박력분을 합쳐서 보통 이게 지금 현재 계량된 레시피가 한 300g 정도가 돼요. 거기에 이제 베이킹 파우더가 이제 거의 한 10g 정도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죠. 하지만 휘낭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 참고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제 구워진 제품을 눈으로 보더라도 휘낭시에는 살짝만 가운데가 터져 있죠.
그리고 식감도 묵직하고요. 하지만 마들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식감이 보슬보슬 부드러워요. 약간 파운드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제노아즈 어떤 카스테라보다는 좀 더 무거운 그 중간의 식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웠을 때 가운데가 굉장히 뻥긋하게 올라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셔도 되지만 추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맛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좀 더 진하고 풍부한 향을 내고 싶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그런 볼록한 부분이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맛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두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뽕긋한 부분만 집중해서 베이킹 파우더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휘을 좀 과도하게 하거나, 보통 이제 뽕긋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밀가루를 집어넣고 나서 휘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맛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마들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표현할 건지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들렌 휘낭시에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이제 굽는 온도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휘낭시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온에 구워요. 고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90도 이상에서 이제 굽게 되고요. 그리고 좀 낮아요. 높이감도 좀 낮고 그래서 고온에 빨리 그 식감을 보존하기 위해서 굽고, 마들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쿠키 굽는 온도인 175도, 180도 정도에 일단 구워요. 그래서 이제 식감으로 따지면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와 제노아즈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보슬보슬한 식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중들에게 휘낭시에보다는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버터를 일단은 녹여야 돼요. 버터를 녹이는데 버터는 태우지 않고요. 그냥 버터 녹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사용할 때 온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계란, 설탕, 가루가 들어가 있는 반죽에 많은 양의 버터를 집어넣을 때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된 유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의 버터가 들어가거나 그리고 너무 고온의 버터가 들어가면 유화도 일어나지 않고, 또 이 안에 이제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는데 너무 고온의 어떤 버터 온도로 인해서 베이킹 파우더가 너무 빨리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녹인 버터를 넣을 때는 온도는 40도 초중반 사이에서 형성시킨 다음 버터를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버터를 먼저 녹이시고 나서 온도를 조절해 주고 나서 나머지 작업해 줘도 너무 늦진 않아요. 그 부분 이해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제 버터를 녹여 보도록 할게요. 버터를 녹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차가운 상태의 버터를 넣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골고루 온도가 세팅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작업성에 있어서 그리 좋은 버터의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버터를 녹일 때는 크리마를 시킬 때는 마찬가지지만 이 버터 같은 경우는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안정된 온도를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터 녹일 때는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사용해 주시는 게 효율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에요.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물 끓는 상태가 확인이 되시면 버터를 올리고 녹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온도를 보시면서 버터 녹여주시면 되고요. 자, 버터가 녹는 동안 이제 나머지 반죽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진행하기 전에
이제 가루 채를 쳐야겠죠. 두 가지 채를 준비해 놨는데 먼저 가는 채에다가 한번 재료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가루는 강력분과 아몬드 파우더 그리고 이제 베이킹 파우더가 지금 들어가 있겠죠. 채를 내리실 때 반드시 내려야 하는 이유가 이 가루는 분명히 덩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채를 내리셔야 되고요. 채를 내리시고 난 다음에도 소량의 어떤 베이킹 파우더나 소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 번 더 휘포로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가루 속에 정말 소량의 재료들이 그리고 큰 역할을 하는 재료들이 골고루 분산이 돼서 반죽에 섞을 때도 좀 골고루 잘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골고루 잘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고루 섞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본체에 아몬드 파우더, 강력분, 베이킹 파우더를 채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밀가루는 입자 자체가 굉장히 고와요. 입자 자체가 굉장히 곱지만 아몬드 파우더는 그렇진 않아요. 아몬드 파우더는 어느 정도의 굵기의 입자가 있기 때문에 고운 채에 밀가루가 함께 내리게 되면 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몬드 파우더 같은 경우는 굵은 채에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몬드 파우더는 어느 정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충분히 이 가루가 충분히 풀려요. 하지만 밀가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채를 쳐야 되고요. 근데 아몬드 파우더와 밀가루를 같이 섞어 가지고 채를 치시게 되면 고운 채를 사용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아몬드 파우더는 고운 채에는 더 이상 잘 내려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카롱 만들 때는 고운 채에 아몬드 파우더를 내려야만 이제 맨질맨질한 표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아몬드 파우더를 러버쿡이나 이렇게 충분히 한번 간 다음에, 더 곱게 간 다음에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건 마들렌이나 휘낭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몬드 파우더 양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재료들은 따로 채에 내려주시는 게 좋고, 아몬드 파우더를 나는 무조건 채에 내려야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입자가 좀 굵은 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굵은 입자에 내려주시면 고운 입자에서 내려지지 않았던 아몬드 파우더가 충분히 이렇게 채에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너무 막 강하게 채를 막 강압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서 내리다 보면 아몬드는 넛이에요. 그리고 지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짓눌림, 열의 또 힘에 의해서. 그래서 가능하시면 짓이기듯이 강한 힘으로 내려주는 것은 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휘퍼 아직까지는 100% 섞이지가 않았어요. 아몬드 파우더, 뭐 박력분, BP가. 그래서 이런 휘퍼를 사용해서 한번 골고루 저어서 나머지 가루들이 충분히 잘 섞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제 골고루 잘 섞이겠죠, 반죽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버터는 현재 충분히 녹아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만약에 버터 온도가 사용해야 되는 온도보다 좀 과도하게 올라와 있을 때는 뭐 바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찬물에다 한번 올렸다가 온도를 식혀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조금 그냥 실온에 자연스럽게 온도가 떨어지게끔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나머지 재료를 섞는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온에 잠깐 놔둘게요. 그리고 이제 꿀과 설탕이죠. 그리고 소금. 꿀과 소금, 설탕을 섞을 거고요. 꿀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꿀이 없을 때는 그냥 물엿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트리몰린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약간 촉촉한 보습제 역할을 하는 재료이다 보니까는 가능하시면 이거를 뭐 꿀을 물엿과 트리몰릿이 아닌 뭐 설탕으로 대체하시는 거는 조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섞어주시고 설탕과 소금을 섞어주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설탕의 입자를 최대한 풀려고 막 섞을 필요, 많이 과도하게 섞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중탕을 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만약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차가워서 이 버터와 이 계란과 설탕을 빨리 녹여야겠다, 빨리 설탕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계란을 따뜻한 상태로 만드셔서 설탕을 섞어서 풀어주셔도 돼요. 작업하는 환경이 모두가 틀리고 실온에 나와 있는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바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반죽에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죽이 너무 차가운 상태이고, 그리고 버터도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다, 주변의 환경이 매우 차갑다, 춥다 라고 했을 때는 버터를 넣었을 때 버터가 이 반죽의 온도에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 버터를 넣을 때는, 녹인 버터를 넣을 때는 반드시 이 반죽의 온도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주변의 환경도 물론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계란이 실온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주변의 온도도 지금 한 20도 한 중반을 조금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계란을 데운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버터의 온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현재 버터는 한 50도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식힌 다음에 투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투입을 하기 전에 순서는 이 계란과 설탕, 그 다음에 꿀을 푸른 반죽에 가루 재료를 넣고 섞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섞으면 가장 기본적인 마들렌 반죽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마들렌도 스콘도 휘낭시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반죽 베이스를 가지고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맛과 향 재료들을 투입함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하나의 반죽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특색이 있을 수도 있고 특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재료가 과도하게 양이 많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 베이스에 들어가는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맛과 향을 내는 재료들은 맛이 강하면 좋아요. 그래야지만 반죽에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레몬을 넣는다고 했을 때 레몬즙을 넣는 것보다는 레몬 제스트를 넣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레몬즙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레몬 제스트만큼의 효과는 내지 못해요. 오히려 레몬즙이 과도하게 들어감으로 해서 베이킹 파우더의 작용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고 반죽의 영향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품의 내상도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티 제품을 넣는다고 했을 때 뭐 녹차나 얼그레이나 이런 재료를 넣는다고 했을 때는 티보다는 가루가 훨씬 좋아요.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말차를 많이 사용하는데 말차 같은 경우는 강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넣을 때 밀가루, 가루의 양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큰 제약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한 어떤 맛의 가루를 넣는다 라고 했을 때 아무리 많이 넣어도 가루향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말차의 어떤 양이 늘어나고 밀가루 양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분명 제품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티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얼그레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냥 얼그레이 티를 우려서 넣으면 맛이 되게 연해요. 그래서 얼그레이나 이런 티 같은 경우 티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강하게 졸여서 약간 농축액처럼 만들어서 넣어 주셔야 제품에 큰 영향이 없이 충분한 그 사용하고자 하는 추가적으로 넣는 그 재료의 맛과 향과 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뭐 바닐라 향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하게 강한 향을 그리고 강하고 적은 양의 재료를 넣지 않으면 분명히 이 재료에 영향을 미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고 어떠한 맛과 재료를 넣어도 어울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재료 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주지 않으면 베이스 반죽 레시피가 좋다고 할지라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버터의 온도도 어느 정도 떨어졌고 이제 반죽을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